신생아 특례 대출 내년부터 실행되는데 부동산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생아 특례 대출은 한번 읽어볼까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정책 금융 상품으로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할 때 연 1.6에서 3.3% 금리로 최대 5억 원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자산 5억 6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지원 대상이며 소득에 따라 금리가 달라진다고 해요. 금리는 대출 실행 후 5년간 유지된다. 대출을 받은 다음 아이를 낳으면 금리는 한 명당 0.2%포인트 내려가고 금리 적용 기간은 5년 추가된다. 특례 보금자리론과 대출 한도는 같으면서 금리가 소득에 따라 최대 3.35%포인트까지 낮아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39조 6천억이 투입된 일반형 특례 보금자리론은 중단되기 직전 금리가 연 4.65에서 4.95%로 신생아 특례 대출보다 높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어요. 다만 특례 보금자리론 대비 지원 대상의 폭이 좁아졌다. 출산 여부와 자산 소득 기준 등 특례 보금자리론에는 없었던 조건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장 대출을 받아갈 수 있는 지원 대상자 수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예요? 이 대출의 명칭이 뭡니까? 신생아 대출이에요. 신생아 대출. 자, 즉 뭐다? 신생아가 있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네. 특례 보금자리 대출은요, 아파트 금액, 이런 것들에 제한이 있었지만요, 자녀를 낳거나 안 낳거나 상관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신생아 대출은요, 출산 기준으로 지원 대상 판단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과연 우리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어떻게 안 될까요? 특례 보금자리 대출 뿐만 아니고 신생아 대출, 이것 때문에 집값이 반등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여러분, 신생아 대출은요, 제가 되겠습니까? 제가 될까요? 안 돼요. 저도 안 되고요, 여러분들도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의 안 돼요. 이게 과연 시장에서 뭔가 시장의 방향성을 전환하는데 뭔가 큰 도움이 될까요? 절대로요. 네버입니다. 그냥 일부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검색해 볼까요? 연도별 어때요? 연도별 출생아 수입니다. 연도별 언제로 가요? 2021년까지 나오네요. 자, 22년에 24만 9천 명이에요. 좀 있으면 20만 깨져요. 자, 14년도만 하더라도 43만 명입니다. 43만 명. 쭉 급감하면서 24만 9천 명까지 떨어집니다. 자, 예전 거 볼까요? 예전 거 보면은 대한민국의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언제입니까? 자, 55년부터 이렇게 해서 거의 100만 다 돼가잖아요. 58 개티부터 해서 59년 100만 명이 꾸준하게 유지되다가 65년도에 잠깐 깨졌다가 71년까지 또 100만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만약 이 시기 때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 대출이 나왔으면요, 대한민국 집값 건국이 대폭등하는 그런 걸 경험했겠죠. 그런데 꾸준하게 낮아지면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결혼을 하고 애를 낳을 때는요, 어떻습니까?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부부 맞벌이도 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80년대 80만에서 계속 깨집니다. 70만 갔다가 60만 갔다가 쭉쭉 깨다가 잠깐 늘었다가 어떻습니까? 2002년 월드컵 베이비라고 하지만 2003년 월드컵 베이비들, 2002년 월드컵 베이비들 탄생했다고 하지만 계속 깨지는 거예요. 40만대, 30만대, 그리고 2020년도에 27만 명, 이렇게 계속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 인구 추세가 감소하는데 과연 2023년도, 자, 2022년도가 24만 9천 명인데 2023년도는요 더 빠지겠죠. 더 빠집니다. 23년 8월 달에 18,000명이에요 8월달 18,000명. 그러면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 대출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된다 해서 그게 무슨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영향 못 줍니다. 단편적인 이런 가십거리로밖에, 이벤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 애 낳았고 이제 대출을 좀 실행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좋은 전략이겠죠. 근데 애를 낳았는데 애를 낳자마자 집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애가 신생아예요. 집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잘 없습니다. 잘 없다고요. 자, 신생아한테 신축집 들어갈까요? 신생아 있는데? 아니잖아요. 못 들어가요. 자,
자, 대출을 받는다는 거는 내가 월세로 세팅하지 않은 이상 실거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 세팅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할 수 있겠죠. 대출 다 갚아야 되겠지만. 그런데 저금리로 받는데 내가 굳이 대출을 다 갚을 이유가 없는 거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요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다. 애를 낳아도 신생아 특례보금자리 대출을 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 동감하십니까? 동의하세요? 동의하시면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자, 아무튼 10월 31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뭐 부동산 반응이 뭐 탐탁지 않다. 별로 이런 대출이 실행은 되지만 결국 와닿는 게 없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거기 생각을 다르게 하시다면 제게 또 질문을 또 주셔도 좋습니다.